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경제학장 박사입니다. 오늘은 아주 중요한 얘기를 좀 해볼까 하는데요. 많은 분들이 경제학의 바이블로 꼽는 이중구, 이창현 교수님의 명저, 경제학 원론을 바탕으로 케인즈의 경제 이론에 대해 깊이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다들 준비되셨죠? 자, 여기 한번 보세요. 경제가 정말 심각한 불황에 빠졌다고 칩시다. 이럴 때 정부는 그냥 가만히 팔짱 끼고 지켜봐야 할까요? 어때요, 우리 학생들 생각은? 뭔가 해야 하지 않을까요? 사람들이 힘든데. 그쵸? 그렇게 생각하는 게 당연하죠. 근데 놀랍게도 아주 오랫동안 경제학자들의 단은 아니, 가만히 있어야 한다 였어요. 시장이 알아서 할 거라 믿었거든요. 근데 이 믿음이 산산조각 나는 엄청난 사건이 터지고 맙니다. 바로 1930년대 전 세계를 암흑으로 몰아넣었던 대공황입니다. 그 당시 경제학의 왕자를 차지하고 있던 게 바로 고전학파인데요. 이 사람들은 시장에 있는 보이지 않는 손이라는 게 있어서 뭐든 다 알아서 해결해 준다고 굳게 믿었어요. 정부는 그냥 구경만 하면 된다 이거죠. 근데 현실은 어땠을까요? 네, 완전히 깜판이었죠. 교수님, 근데 왜 그 보이지 않는 손이 작동을 안 한 건가요? 이론대로라면 임금이 막 떨어지니까 기업들이 임금비 싸졌네 하면서 사람들을 더 뽑아야 하는 거 아니에요? 아주 좋은 질문이에요. 바로 그게 문제였어요. 이론상으로는 그래야 했는데 현실은 전혀 달랐던 거죠. 임금은 떨어질 만큼 떨어졌는데도 기업들은 고용을 안 하고 실업자들은 계속 늘어나고 그야말로 끝이 안 보이는 절망의 터널이었죠. 기존 이론으로는 도저히 설명이 안 되는 이 위기 속에서 드디어 한 명의 구원투수가 등장합니다. 네, 바로 이 사람, 존 메이너드 케인즈입니다. 이 케인즈가 나타나서 그 수백 년 동안 철옹성 같았던 믿음, 가만히 놔두면 시장은 저절로 좋아진다는 생각에 정면으로 아니라고 외친 겁니다. 이건 뭐 경제학계의 혁명이었죠. 케인즈의 이 말 정말 유명하죠. 장기적으로 보면 우리는 모두 죽는다.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고전학파학자들이 맨날 장기적으로는 괜찮아질 겁니다 하고 태평한 소리만 하니까 케인즈가 딱 잘라 말한 거예요. 아니, 그 장기가 오기 전에 당장 굶어 죽게 생겼는데 무슨 소리냐? 이거죠. 케인즈한테 중요했던 건 책상 위의 이론이 아니라 당장 눈앞에 펼쳐진 고통스러운 현실이었던 겁니다. 교수님, 그럼 고전학파랑 케인즈의 생각이 근본적으로 다른 점이 딱 뭐라고 정리할 수 있을까요? 오, 핵심을 짚었네요. 바로 정부의 역할에 대한 생각이에요. 이 슬라이드를 보면 확 와닿을 겁니다. 고전학파한테 정부는 그냥 경기장 밖에서 선수들이 반칙 안 하나 지켜보는 심판 같은 존재였어요. 근데 케인즈는 아니다. 정부가 직접 선수로 뛰어야 한다. 아니, 아예 경제라는 자동차의 운전대를 잡아야 한다. 이렇게 주장한 거죠. 완전히 다른 생각이죠. 자, 그럼 이제 궁금해지죠? 정부가 어떻게 경제라는 자동차를 운전한다는 걸까요? 케인즈가 제시한 그 핵심적인 운전 기술, 바로 총수요를 관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케인즈는 이건 미세 조정, 영어로는 파인 튜닝이라고 불렀어요. 말 그대로 아주 섬세하게 조절한다는 거죠. 우리가 운전할 때처럼요. 경기가 너무 과열되면 살짝 브레이크를 밟아주고 지금처럼 불황이라 경제가 꽁꽁 얼어붙었을 땐 뭘 밟아야 할까요? 그렇죠. 바로 엑셀을 콱 밟아줘야 한다는 겁니다. 교수님, 그럼 그 엑셀을 밟는다는 게 구체적으로 뭐라는 건가요? 바로 그게 총수요를 늘리는 거예요. 총수요가 뭐냐? 간단해요. 한 나라 전체에서 물건이나 서비스를 사려고 하는 힘, 그 총량을 말합니다. 케인즈는 불황이 온 이유가 다른 게 아니라 바로 이 사려는 힘, 즉 총수요가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본 거예요. 그럼 답은 간단하죠? 정부가 나서서 억지로라도 이 수요를 만들어내야 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대규모 공사를 벌여서 돈을 쓴다거나 사람들 세금을 확 깎아줘서 씀씀이를 늘리게 하는 거죠. 자, 이 그래프를 보면 그 원리가 한눈에 보입니다. 다들 집중해 주세요. 처음엔 경제가 이 점에서 균형을 이루고 있어요. 국민소득이 Y0로 아주 낮은 수준이죠. 이게 바로 불황 상태예요. 자, 이때 정부가 딱 등장해서 돈을 풉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네, 총수요 곡선 AD0가 오른쪽으로 AD-로 쭉 이동하는 게 보이죠? 이게 바로 사려는 힘이 강해졌다는 뜻이에요. 그 결과 경제는 새로운 균형점 E1으로 옮겨가게 됩니다. 보세요. 국민소득이 Y-로 늘어났죠? 경제가 살아난 겁니다. 물론 세상에 공짜는 없다고 물가도 P1으로 살짝 오르긴 하지만요. 교수님, 그럼 정부가 돈만 풀면 무조건 경제가 살아나는 건가요? 그렇게 쉬운 문제면 불황이 왜 있겠어요? 이야, 아주 날카로운 질문인데요? 맞아요. 이게 만병통치약은 절대 아닙니다. 경제의 체질, 즉
총공급 곡선이 어떻게 생겼느냐에 따라 약이 될 수도 독이 될 수도 있어요. 왼쪽 그림을 보세요. 총공급 곡선, AS가 완만하죠. 이럴 땐 정부가 돈을 풀면 국민소득은 확 늘고 물가는 조금만 올라요. 완전 성공이죠. 근데 오른쪽 그림처럼 총공급 곡선이 아주 가파르면 어떨까요? 똑같이 돈을 풀어도 소득은 거의 안 늘고 물가만 엄청나게 오르는 최악의 상황에 벌어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경제 상황을 잘 보고 정책을 써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말이죠. 한동안은 케인즈의 이론이 정말 마법처럼 딱딱 들어맞는 시대가 있었어요. 특히 정부 정책을 만드는 사람들한테는 정말 달콤한 유혹 같은 이론이 하나 등장했거든요. 바로 물가와 실업, 이 두 마리 토끼 사이의 오묘한 관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게 바로 이 필립스 곡선이라는 겁니다. 내용은 간단해요. 실업률이랑 물가 상승률이 마치 시소처럼 반대로 움직인다는 거예요. 한쪽이 내려가면 다른 쪽은 올라간다는 거죠. 즉, 정부가 우리 실업률 좀 낮춰야겠어 하면 물가가 좀 오르는 건 감수해야 하고, 반대로 물가부터 잡자 하면 실업률이 높아지는 건 어쩔 수 없다는 그런 거래 관계가 있다는 걸 보여주는 곡선입니다. 더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1960년대 미국 경제 데이터가 진짜 이 필립스 곡선이랑 똑같이 나왔다는 거예요. 이 그래프 좀 보세요. 점들이 정말 교과서에 나오는 것처럼 예쁘게 곡선을 그리고 있잖아요. 당시 정책 담당자들은 거의 신이 된 기분이었을 거예요. 올해는 실업률 3%에 물가 4%로 가볼까? 하면서 메뉴판에서 고르듯이 정책을 결정할 수 있다고 믿었거든요. 이때가 바로 케인즈 경제학의 최전성기, 황금기라고 불리는 시절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영원한 건 없죠. 이 황금기도 끝이 있었습니다. 필립스 곡선에는 아주 치명적인 약점이 하나 숨어 있었거든요. 바로 공급 충격이 왔을 땐 속수무책이라는 거였어요. 예를 들어 갑자기 석유 가격이 막 두세 대씩 뛰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기업들 입장에선 생산 비용이 엄청나게 늘어나니까 물건값은 올리면서 고용은 줄이겠죠. 그럼 실업률도 높고 물가도 높은 그야말로 최악의 조합이 나타나는 겁니다. 시소의 양쪽이 다 하늘로 솟구쳐버리는 거죠. 필립스 곡선의 마법이 풀리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1970년대 바로 그 끔찍한 공급 충격, 즉 오일 쇼크가 전 세계를 덮칩니다. 이로써 케인즈 경제학의 화려했던 황금기는 막을 내리고요. 경제학계는 새로운 도전자들의 등장과 함께 엄청난 논쟁의 시대로 접어들게 됩니다. 교수님, 그럼 그게 바로 말로만 듣던 스태그플레이션인가요? 정확해요. 바로 스태그플레이션입니다. 경기 침체를 뜻하는 스태그네이션과 물가 상승을 뜻하는 인플레이션의 합성어죠. 실업률은 높은데 물가까지 미친 듯이 오르는 이 현상은 둘 중 하나는 포기해야 한다는 필립스 곡선의 상식을 그냥 박살내버렸어요. 케인즈 해법은 더 이상 통하지 않았고 경제학자들은 그야말로 멘붕에 빠진 거죠. 이런 대혼란 속에서 케인즈에게 정면으로 도전장을 내민 라이벌이 등장합니다. 바로 밀턴 프리드먼이라는 학자가 이끄는 통화주의 학파예요. 이 사람들의 주장은 아주 간단명료했어요. 정부가 자꾸 뭘 하려고 하니까 경제가 더 망가지는 거다. 제발 가만히 있어라. 이거였죠. 정부가 재정 지출 같은 걸로 자꾸 간섭하지 말고 그냥 중앙은행이 통화량, 즉 돈의 양만 꾸준하고 예측 가능하게 늘려주면 경제는 알아서 잘 굴러간다는 거였어요. 케인즈와 프리드먼, 이 두 거인의 대격돌이 시작된 겁니다. 자, 그럼 오늘 배운 내용 머릿속에 잘 정리해 볼까요? 첫째, 케인즈 이론은 대공황이라는 엄청난 위기 속에서 시장은 완벽하지 않다는 깨달음과 함께 탄생했습니다. 둘째, 핵심 아이디어는 뭐였죠? 그렇죠.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총수요를 관리해야 한다는 거였고요. 셋째, 이 이론을 뒷받침하는 필립스 곡선 덕분에 한때 황금기를 누렸지만, 넷째, 1970년대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예상치 못한 복병을 만나 큰 도전을 받게 되었다. 여기까지입니다. 어때요? 정리가 좀 되시나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생각할 거리를 하나 던지면서 오늘 강의를 마칠까 합니다. 케인즈의 이론이 나온 건 거의 100년 전이에요. 그때와 지금은 세상이 완전히 달라졌죠? 글로벌 공급망, 디지털 경제, 이런 복잡한 오늘날의 경제 위기 앞에서 과연 정부가 돈을 푼다는 케인즈의 해법이 여전히 가장 효과적인 답이 될 수 있을까요? 정답은 없습니다. 한번 깊이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들 수고 많으셨습니다.